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업에서 어떤 실험에 대해서 실험 마케팅에 대해서 실험을 통하거나 혹은 두 개의 어떤 그 원인이 상호작용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원 분산 분석이라는 거를 쓸 건데, 전에는 우리가 이론 분산 분석을 가지고 기업 운영에서 이제 사용되는 영업 방법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원 분산 분석은 두 개의 원인 변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별 혹은 고객 A, B, C 집단 이렇게 해서 집단으로 구분되는 거, 숫자로 구분되지 않고요. 그래서 결과 변수의 이런 두 개의 그 변수가,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매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브랜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달리 얘기하면 두 개의 그 원인 변수가 동시에 작용해서 결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거다. 그래서 하나의 원인 변수의 변화가 결과 변수에 그 미치는 영향이 또 다른 하나의 그 원인 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 1, 원인 2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원인 1과 원인 2가 어떤 그 상호작용을 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그 CEO가 의류 이제 그 회사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매장을 지역별로, 판매 채널별로 구분해서 매출의 효과를 살펴봐야겠어. 이렇게 했네요. 네. 우리 큰딸도 꿈이 기업인인데, 네, 이렇게 좀 멋진 CEO가 돼야 되는데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매출의 효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CEO가 알고 싶은 게 지역과 판매 채널이 상호작용해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을 지금 현재 우리 그 의류 매장이 있는 서울권, 경기권, 그다음에 비수도권,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을 해놓고, 그다음 판매 채널별로는 백화점에도 입점이 돼 있고, 그다음에 로드샵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매출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이용 분석 분석을 이제 딱 하니까 지역이 서울 30명, 비수도권 30명, 경기 30명, 그리고 판매 채널 백화점은 40명이 아니고 곳이네요, 곳. 백화점이 45곳, 로드샵이 45곳. 그래서 총 이제 90곳을 이제 자체 우리 그 매장들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를 보니까 서울에서는 백화점이 로드샵보다 커요. 평균이 높아요, 매출액이. 예, 4억 이렇게 나오네요. 비수도권이 백화점이 또 2억 이렇게 나오고, 월 매출액 기준으로 경기도가 백화점이 또 이렇게 3.4억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3억 4천 이렇게 나오네요. 로드샵보다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백화점이 높죠. 그 로드샵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체간 효과 검증을 이제 했는데, 지역과 판매 채널이 각각 그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고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과 판매 채널이 동시에 상호작용해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걸 보니까 그 유의확률을 보니까 P값이 0.000 이렇게 나와서 0.05보다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호작용해서 지역과 판매 채널이 각각 상호작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 주변 평균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일단 먼저 지역을 보면 서울과 비수도권 경기가 있는데, 서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비수도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응별 비교를 해봤습니다, 각각. 그러니까 서울과 비수도권에서는 서울이 비수도권보다 크게 나왔어요. 첫 번째, 그 대응별 비교 옆에 이렇게 보니까. 유의한 것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보니까 비수도권은 서울과 경기에 다 마이너스 음의 값을 보였는데, 결국은 비수도권이 서울과 경기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매출액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경기가 비수도권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비교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보면 매장 형태, 그러니까 판매 채널을 보니까 백화점이 로드샵보다 이제 크고, 그래서 대형별 비교를 해보니까 이것도 유의하게 백화점이 로드샵보다 크다, 이렇게 유의하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사후 분석을 딱 봤는데요. 지금 그 지역은 나오는데 판매 채널은 사후 분석을 이제 못했거든요. 이거는 그 두 개의 집단, 그러니까 백화점과 로드샵 두 개이기 때문에 이원 분산 분석에서는 이 크기 비교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지역은 세 개이기 때문에 크기 비교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서울이 가장 크고 경기가 가장 크고 비수도권이 가장 크다, 매출액이.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을 보니까 그림으로 해석을 해보면 백화점의 매출액이 위에 있잖아요, 파란색. 그리고 로드샵은 빨간색으로 밑에 있고요. 백화점의 매출액을 먼저 보면 서울이 가장 높고 경기도가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이 이제 비수도권. 그런데 밑으로의 빨간색이 로드샵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똑같이 서울이랑. 이 보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서울과 경기도는 비수도권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높다라고 우리가 그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백화점과 로드샵에서 소비 여력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는 인구 밀집도가 당연히 높잖아요. 그래서 백화점과 로드샵의 매장 수가 뭐 많고 접근성이 또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그 서울 경기는 비수도권에 비해서 소비 문화가 좀 발달하고 트렌드에 좀 민감해서 백화점과 로드샵 이용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보면 매출액은 로드샵보다 백화점이 높아요. 파란색이 백화점이잖아요. 로드샵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백화점이 매출액이 더 높은 건데 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백화점은 로드샵보다 제품 가격대가 높아요. 맞죠? 그리고 백화점은 로드샵보다 어떤 명품 브랜드 입점 비율이 높고 고급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이 로드샵보다 고객도 서비스 수준이 높다. 이런 결과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국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지역과 판매 채널 간 조합에 따라서 매출액이 결정이 되고 지역과 매출액의 관계는 판매 채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과 판매 채널은 상호작용해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우리가 지역별, 판매 채널별의 특징을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백화점 그리고 로드샵이 이제 모두 중요한 판매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비수도권에서는 로드샵에 집중하는 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고 백화점은 고급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고객에게 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로드샵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가격, 뭐 좀 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이제 CEO가 이렇게 있는데 마케팅 팀에서 광고 메시지 를 이제 작업을 했어요. 우리가 그 어떤 뭐 판매 그 판촉 활동을 위해서 축전 활동을 위해서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많이 이제 그 게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제품 광고 시안이네요. 메시지 방식을 두 가지로 제안했군요. 그럼 MZ세대를 대상으로 실험해보고 브랜드 태도를 측정해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내보내지 말고 먼저 실험을 해보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마케팅 팀에서 그 포스터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이성적 소구와 감성적 소구 두 가지의 시안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는 노출된 광고를 지각하고 태도와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광고 소구 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소구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태도 형성이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소구라는 것은
그 영어로 얘기하면 appeal이거든요. 어필하다, 어필인데 광고를 통해서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서비스의 특성이나 우월성을 호소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성적 소구, 이성적 메시지, 감성적 메시지 소구를 이렇게 각각 했는데 이 멘트는 그냥 뭐 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인 느낌, 감성적인 느낌의 문구, 메시지 소구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이성적 소구는요, 인지적 정보 처리에 그 호소하고 주로 상품의 품질, 뭐 성능, 경제성, 가치, 가격 이런 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보 제공 형식이고요. 감성적 소구는 다양한 분위기와 정서에 호소하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이런 표현 방식을 더 중요시하는 그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구 방식을 두 가지의 컨셉으로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야 이거를 그럼 실험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식의 모형을 만들어 본 거예요. 광고 메시지 소구에 대한 브랜드 태도가 MZ세대에 따라 다를까? 야, MZ세대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주 타겟층이 고객층이 MZ시니까요.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메시지 소구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데 있어서 MZ세대의 그 영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까? 이 브랜드 태도가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딱 보니까 그래서 실험을 한 거예요. 이성적 메시지와 그 다음에 감성적 이 메시지 각각을 MZ세대의 M세대, Z세대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각각 보여주고 그 집단끼리 딱 보여주고 체크하게 하는 거예요. 이 광고를 유심히 관찰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광고 메시지가 이성적 메시지, 감성적 메시지인데 40명, 30명 이렇게 응답했고 MZ세대도 40명, 30명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를 보니까 이성적 메시지에서는 Z세대가 그 153.3점 이 그 브랜드 태도에 대한 점수예요. 이렇게 됐고 감성적 메시지도 Z세대가 더 커요. M세대보다. 그래서 이제 개체 간 효과 검증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유의확률 검증인데 광고 메시지와 MZ세대에 따라서 그 브랜드 태도는 다른데 유의하니까 근데 이 광고 메시지와 MZ세대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브랜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고 메시지와 MZ세대의 브랜드 태도는 다르고 광고 메시지에 따른 브랜드 태도는 MZ세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본 겁니다. 자, 그리고 광고 메시지 각각을 보니까 그 뭐 평균 이렇게 있고 옆에 대응별 비교를 보니까 이성적 메시지가 감성적 메시지보다 커요. 유의하고요. 유의확률도 유의하고요. 이성적 메시지가 더 크네요. 브랜드 태도에 있어서. 그 다음에 M세대와 Z세대를 각각 또 구분하니까 이것도 유의한데 M세대가 브랜드 태도에 있어서는 M세대가 Z세대가 더 크네요. Z세대가. 그죠? 그래서 Z세대가 브랜드 태도가 크고 이성적 메시지가 더 크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딱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MZ세대의 브랜드 태도는 감성적 메시지보다 이성적 메시지일 때 높죠. Z세대, M세대 전부 다 이성적 메시지가 높고 감성적 메시지가 낮잖아요. 그리고 브랜드 태도 같은 경우는 M세대보다 Z세대가 높네요. 빨간색이 위에 있잖아요. Z세대가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랜드 태도는 Z세대가 높다. 즉, 메시지 소구 유형과 MZ세대 간 조합에 따라서 브랜드 태도가 결정이 되고 메시지 소구와 브랜드 태도 간의 관계는 MZ세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Z세대는 단순히 감성적인 메시지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브랜드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가치관에 부합하는 브랜드의 높은 호감을 표현을 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Z세대는 온라인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에 노출되면서 비판적 사고 그리고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능력이 조금 더 M세대보다 높고 정보 분석 능력이 좀 더 발달했고 그리고 더욱 좀 더 보면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MZ세대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 탐색과 분석 능력이 이제 뛰어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 바탕으로 소비 결정을 좀 내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Z세대가 M세대보다 더 높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성적 메시지는 제품 정보, 기능, 뭐 가격 이런 것들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저기 뭐야 MZ세대들 M도 그 이성적 메시지가 M세대, Z세대 다 높으니까 MZ세대의 신뢰를 얻고 브랜드 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MZ세대 가격 민감도가 높아요. 가격 민감도가. 그래서 이성적 메시지를 통해서 가치 대비 만족도를 강조한다 그러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MZ세대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브랜드 태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좀 더 이제 수립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결국 이 결과로 본다면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성적 메시지를 강조한다 그러면 브랜드 태도가 더 높아지고 광고 효과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그 기업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해 이거 말고도 뭐 무궁무진하게 이원 분석 분석을 통해서 어떤 그 효과 측정 그다음에 뭐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의 그 예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